이번 테마는 챕터 네 번째 거 법률행위 대리가 되겠습니다. 총론 목적에서는 확가적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문제는 비통착사강, 비진입표시 통정착오 사기 강박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테마는 대리입니다. 대리는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로서 적어도 3개 내지 4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적어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대리는 65쪽입니다. 자, 제1절 서설. 자, 들어갑서서 우리는 보통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첫 번째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가 되면 매도인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면 매수인한테는 수익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뒤집어서 상대방 병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매도인 갑은 대금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와 이렇게 효과의 당사자는 뭐한다? 네, 일치하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효과의 당사자는 뭐한다? 일치하죠. 그런데 이것이 대리가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갑이 대리권을 을한테 주고 을이 현장에서 매매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권리 의무 발생은 갑, 수익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면 이쪽에서는 달라, 수익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뒤집어서 이쪽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이쪽은 대금 달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는 대리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은 대리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효과, 대리 효과는 갑하고 병하고 생깁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갑과 을에서는 대리권, 을과 병 사이에서는 대리 행위, 그리고 효과는 직접 갑하고 병, 대리 효과, 삼면 관계가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 계약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계약서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매도인 난에 갑의 대리인 을, 즉 본인 이름도 써야 되고요. 을의 이름도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난은 당연히 병이죠. 즉 을하고 병하고 지금 보시면 갑의 대리인 을, 이 뜻은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해가지고 갑의 대리인 을, 본인 이름을 나타내라. 그래서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여러분들이 현자가 나타날 현자, 이름명. 여러분들 현미경이 뭐죠? 현미경 아시죠? 네, 현미경. 그래서 자, 보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나타날 현자, 자, 이름 명자. 누구 이름? 본인 이름을 나타내라. 이것이 현명이라고 합니다. 연습하십니다. 현명이 나올 때마다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누구 이름명, 본인 이름명.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갑하고 병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도표로 된 것을 현실적으로 쓰게 되면 갑의 대리인 을, 현명, 본인 이름 나타나게 되면 이 매매 효과가 바로 갑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대리를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깁니다. 읽어볼까요?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본인, 갑. 갑의 대리인을,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고 상대방 병한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효과라는 것은 지금 대금 달라, 소유권 달라. 이런 효과는 직접 누구한테 간다? 본인 갑한테 효과가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리의 특색은 행위는 을이 하지만 효과는 본인이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 따로 효과 따로 따라하세요. 행위 따로 효과 따로. 이게 바로 대리의 특색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 하고 병하고 계약하면 효과가 갑한테 간다. 행위 따로 효과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리의 종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뒷부분이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풀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첫 부분이 안 들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리권 수요 행위. 대리권 수요, 준다는 행위에 따른 구별. 지금 건물이 있고요. 부탁을 합니다. 이 집을 팔아달라고 을한테 부탁합니다. 이 부탁한다는 것을 우리는 대리권 수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줬다. 대리권 받은 이런 을을 임의대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임의대리. 그래서 임의대리가 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병하고 가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효과가 직접 갑한테 간다. 그러면 계약할 때 갑의 대리인 을, 현명, 나타날 현자, 이름명,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간다. 그래서 달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병한테는 소유권 달라고요.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갑한테는 대금 달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미성년자 갑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를 우리가 아닐 미자 성년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갑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서 부모가 나오죠. 이 부모를 우리는 법정 대리합니다. 갑이 태어나면서 출생하면서 부모는 친권자로서 부모로서 법정 대리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에서 그럼 여기서 법정 대리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임의 대리는 사실은 대리권 수요 대리인이죠. 이걸 표현한 게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 부탁했느냐 부탁이 없느냐. 그래서 혹시 병하고 계약하게 되면 역시 갑의 대리인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직접 갑한테 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대리권 수요를 그냥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그냥 부탁해요, 부탁 없는 대리. 실제 시험에서는 부탁 이런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리권 수요행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긴 글자, 대리권 수요행위, 이 긴 7글자죠. 4글자로 줄인 것이 수권. 여기서 뒤집어서 수권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습하세요. 수권행위가 있는 대리가 임의대리고 수권행위 없는 대리가 법정대리다. 그래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의사표시 주체에 따른 구별. 대리인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을이 병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대리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을이 그냥 떠드는 대리. 을이 적극적으로 병한테 떠드는 대리를 능동대리합니다. 따라서 능동대리할 때는 떠드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 현명하면 될 것이고 거꾸로 상대방이 대리한테 떠들면 대리 입장에서는 듣는 대리죠. 듣는 대리는 수동대리다. 그럼 이쪽에서는 떠드는 사람이 본인 이름을 현명한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능동대리는 떠드는 대리, 수동대리는 듣는 대리.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세 번째 파트는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입니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글자 그대로 대리권이 있으면 있을 유, 대리권 없으면 없을 무, 무권대리. 유권대리는 보통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 효과는 정상, 퍼펙트 유효. 따라보세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 그러면 갑은 의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병한테는 소유권 달라는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병한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갑한테 대금 지급 달라는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 그런데 말입니다. 대리권이 없는데 혹시 병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효력이 갑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란 얘기죠. 소유권 이전 의무도 없고 대금 지급 의무도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린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 유효를 확정유효라고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확정유효. 그러면 이 무효는 확정무효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때 이 무효를 확정무효로 보지 않고 불확정무효. 이 불확정무효를 뒤에 나옵니다. 유동적 무효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굳이 확정무효로 보지 않고 불확정무효 상태로 나놓고 본인 갑이 이 계약의 효과를 만약에 원한다면 추후로 인정해서, 자, 앞으로 추인이 나올 때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추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후로 인정하겠다. 이 계약이 불확정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을 본인이 원해서 추후로 인정해서 유효로 확정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본인 갑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원하지 않는다면 추인 거절해서 안 하겠다. 무효로 확정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년 시험에 꼭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무권 대리는 뒤에 다시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일단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있을 때 유권 대리는 확정유효, 무권 대리는 불확정무효, 유동적 무효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상적인 유권 대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상적인 유권 대리 67쪽입니다. 자,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은 갑을, 을병이 있을 때 바로 갑과 을의 관계가 대리권 이야기죠.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기본적으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또 대리권 제한이 있을 것이고 소멸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하고 행위를 할 때, 자, 을은 병하고 계약할 때 갑의 대리인 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명주의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본인 이름을 나타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갑한테 간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대리권 발생, 본인이 부탁했다. 자, 본인이 부탁한 대리, 부탁 없는 대리, 부탁한 대리가 임의대리. 이것을 우리가 대리권 수용행위라 하고요. 말을 줄여서 수권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법정 대리는 말 그대로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 부부지간의 일상가사 대리는 법정 대리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수권의 법적 성질은 본인이 대리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단독행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식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불요식행위가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즉 반드시 위임장을 써줘야지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도 대리권 수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범위입니다. 글자 그대로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정해질 것이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정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이 뜻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은 결과. 따라서 만약에 중도금, 잔금을 본인 갑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즉 삥땅 쳤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할 것은 해지할 권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리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됩니다.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것. 자, 갑이 을한테 매도 대리권, 매각 대리권을 줘서 병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을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럼 을이 받는 순간 갑이 받은 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뜻은 이 매매 계약이 자, 성립했고 퍼펙트 유효인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때 이 을은, 대리는 해지할 권한은 있지 않습니다. 해제권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갑한테 간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사실. 다음, 대리권 범위가 혹시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 민법 118조에서 보충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 뜻은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존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니까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건물의 수선 유지, 미등기 부동산 처분하는 보존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 그다음에 부패하게 씌운 물건의 처분. 이건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부패하게 씌운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보존 행위 때문에 제한 없이 할 수 있고요. 이용 계량. 요거는 재산의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재산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물건을 임대한다.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밭을 논으로 형질 변경한다. 그러면 물건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요. 본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으로 바꾸는 것, 권리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가지는 기억해 두면 좋고요. 참고로 보, 이, 개. 자, 요거 세 가지입니다.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이게. 다만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물건의 매각이라든지 계약의 해제, 취소,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을 겁니다. 해제, 취소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할 수 없다는 것. 다음, 대리권 제한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용어 익숙해집니다. 자기계약이 뭘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자기계약입니다. 대리한테 토지 매매 대리권을 줬더니 매수인이 자기가 사는 경우죠. 대리인을이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매수인으로서 사는 경우. 이게 자기계약이고요. 쌍방대리는 양쪽을 대리하는 경우죠. 자, 갑의 대리이면서 또 병의 대리 있을 때 양쪽을 대리하는 경우. 이게 쌍방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계약은 이 갑하고 매수인, 대리인 자신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쌍방대리는 이쪽과 이쪽에 둘 중 어느 한쪽 유리하므로 본인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이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하세요. 이해 충돌이 없다면. 이해 충돌이 없다면 본인이 허락한 경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이해 충돌이 없는 채무 이행,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계와 대물 변제는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경계, 대물 변제, 갑자기 이런 용어가 튀어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대물 변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두셔야 됩니다. 자, 3억 채권이 있고 3억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억 채무를 지금 병이 건물에 있는데 이 3억 채무를 소멸시키고 건물로 대신 주는 채무를 건물 채무로 바뀌는 합의. 그래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신채무로 만드는 합의. 이것을 우리가 경계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은 고칠 경 고칠게,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 혹시 대리인을 이쪽에 대리인, 이쪽에 대리인,
양쪽을 대리했을 때 만약 대리인께서 쌍방 대리해가지고 구채무 소멸시키고 신채무 합의하는 이런 경계 계약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쪽 본인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억을 갚는 건 좋은데 이 가치가 3억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어째서 건물 채무로 하느냐, 이런 경계는 이쪽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자, 한편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대물 변제는 뭐냐면 이 3억 채무 대신에 이 건물로 변제하는, 실제 변제하는 것이 바로 대물 변제입니다. 경계는 구채무 소멸시키고 신채무 합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데 대물 변제는 자, 3억 채무 대신에 건물로 변제, 실제로 하는 것을 대물 변제라 합니다. 역시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네, 기본 개념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경계, 대물 변제는 이해 충돌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본인한테 대리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즉 A, B, C 여러 명 있을 때 평상시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될 수 있다. 네, 법률, 친권의 공동 행사, 법률 규정이 있거나 또는 본인 지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대리권 남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 대리권이 있다. 지금 아까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리인께서 만약에 대금을 횡령했다 합시다. 그럼 저는 앞으로 대리권 남용을 두 글자로 고칠게요. 삥땅. 대리권이 남용이 나올 때마다 삥땅 쳤다라고 자꾸 연습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고쳐 부르는 겁니다. 삥땅 쳤다. 그러면 삥땅 치더라도 이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즉 병이 다시 또 갑한테 중도금, 잔금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때 무효가 되느냐? 근데 대리 관련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가서 빌려옵니다. 의사표시에 가면은 상대방이 알 수란 말이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바로 비통착사강 비진입 표시에 상알수 무효가 있었습니다. 그걸 끌어다 써가지고 비진입 표시 단서 상할수 유추 적용해서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본인 값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 아닙니다. 정상적인 유권 대리이므로 원칙 유효. 다만 비진입 표시 관련된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가는 예외가 있다는 것. 그러면 대리권은 어떻게 소멸되는 것일까?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소멸되는 이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양쪽에 공통적인 소멸 사유를 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된 이유입니다. 을이 대리된 이후에 본인이 사망하면 을의 대리권은 자동 소멸합니다. 또 대리인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 소멸할 것이고 대리인이 대리된 이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 소멸사유로 갑니다. 대리된 이후에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역시 대리권 소멸사유로 갑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암호 코드로 대한민국은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한민국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출된 지문에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 법정 대리는 없고요.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영업사원이 있네요. 갑 회사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지금 대리권 수여받아서 영업직을 수행하고 있네요. 이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한번 뺏어 보실까요? 네, 가장 원초적인 것은 고용계약을 끝내는 겁니다.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이제 법조문에서는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 고용계약을 끝낸다는 것을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임의대리 대리권은 날아간다. 두 번째,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이 수권행위만 철회하는 거죠. 그래서 딱 빼버리게 되면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법정 대리는 없고요. 임의대리만 있는 것은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과 수권행위 철회,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는 원수. 그래서 암호코 들어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